못했어요? 저는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기자회견을 못했습니다. 안 했죠, 못한 게 아니라. 최재성 네. 위원이 얘기했던 신년 선포였다고. 아니 MB를 풀어주더니 MB한테 배운 게 아닌가 싶은데 MB 때 신년 기자회견을 딱 첫 해에 한 번 하고 나머지 때는 메시지만 내놨었어요. 아, 그거 그래서 저는 지금 요번에 이거 보면서 야, 저 양반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어지간히 무섭긴 무섭다. 언론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게 무섭긴 무서워서 도어 스태핑을 다시 하기는커녕 내가 보기에는 MB의 그 왜 라디오 그 뭐였죠? 그 라디오 뭐라 그랬나 그때 라디오 회견이 아니고 라디오에서 왜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20분씩 담아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다는 걸 너무 무서워하는 때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네, 그거 아주 맞는 지적인 것 같으세요. 그런데 어쨌든 기자회견을 못한 겁니다. 못한 안 한 게 거예요? 아닙니다. 네. 저는 못한 걸라고 보고요. 근데 이 기자회견 내용을 잠깐 요약해드리면 일단 지금 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자유, 인권, 법치 공유한 나라들끼리 교역할 사실은 중심으로 교역하겠다예요. 근데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유, 인권, 자유, 보편적 가치인데 여기에 법치 들어갔어요. 바이든이 법치 얘기한 거 들어보셨나요? 슬쩍 법치를 끼워 넣었고요.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 저희가 무슨 수로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요. 무역 금융을 360조로 확대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다 선언적인 거라. 그리고 좀 핵심적인 걸로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교육개혁과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없는 것 같고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노동개혁을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 그리고 귀족 노조와 타협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기서 또 나온 새로운 단어가 있습니다.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 네, 그다음에 이 메시지가 가장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라 이렇게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거 이 대목 보면서 정말 집착하신다 기득권에. 근데 사진 보셨어요? 기자회견 하는 사진. 네. 뭐 썰렁한 기자회견 아니지. 그 네. 저기 뭐야. 너무 그 썰렁하던데. 여기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 썰렁한 방에 혼자 큰 서 방에 있고. 혼자서 서 있고. 네. 그거 좀 옆에 찾아주실래요? 옆에. 찾아서 한번 올려보죠. 네, 그리고 우리는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네.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이제 노동개혁에 대해서만 뭐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한 국민들의 입장을 여론조사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제가 네. 보내드렸습니다. 이게 50대, 그러니까 60대 이하죠. 60대 이하면 안 들어. 60대 미만에서는 50% 이상이 반대입니다. 거의 6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기 나오죠? 네. 국정수행 지지도 이거 아니고요. 네. 이거 아니고요. 개혁에 대한 지지도입니다. 이거는 네. 천천히. 천천히 하세요. 아니 근데 그게 우리가 앞에서 형식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나왔는데 네, 여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총론에 대한 비판도 필요한데 네, 먼저 네. 하시죠. 네. 예, 일단 요거까지만 그냥 그 서머리 요약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60대 미만에서 거의 60% 가까이가 노동 개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은 윤석열 국정수행 지지도입니다. 지지도 30.4%. 이거 경향신문 여론조사고요. 부정평가 50대 30.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다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이 경향신문이 제일 낮습니다. 아니 저는 이것도 어느 정도 마사지가 좀 됐을 것도 같은데 아니 신년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대통령으로서는 국정의 일인자로서는 하여튼 지금의 상황과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방법과 그다음에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만들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신년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거로 보는데 이번에 메시지에서 보면은 일단은 12구 참사가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이 얼마나 지금 아파하고 있고 지금 당장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원론적인 거나마 뭘 표현을 하는 게 국민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빠졌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사나흘 전에 저한테 다시 전쟁의 악몽을 꾸게 해준 이 무인기 사건 이거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서로 도발하고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겪고 있는 불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국민 불안이 있는데 한마디가 없어. 저는 솔직히 아니 솔직히 속으로 그랬습니다. 저거 대통령이야 저거 뭐야? 아니 지금 나왔습니다. 아니 왜냐면 정말 혼자 계신데. 아니 대통령이 아니, 저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저거 말고 옆에 네. 이렇게 의자에 앉아 큰 있는 방에서, 강요들 큰 방에서 의자들 앉아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비서진들만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은 아니 저게 왜냐면 오늘 그 조선일보와 그 저기 한 걸 보니까 그 거기에 보니까 대통령 다움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 중요한 사안에 특히 국가에 왜냐면 이겁니다. 12구는 국민의 안전이고 그 다음에 무인기 이번의 사건은 국가의 안보예요. 이 두 가지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입을 떼지 않는다는 거는 대통령답지 못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고 싶은 말만 한 거고요. 이거를 빼놓고 난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일방 통행식 낭독이었고 어. 하고 싶은 말만 했다. 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는 저게 아니었다. 근데 네. 그다음에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또 할 말이 있는데 너무 길게 말씀하세요. 아니 너무 괜찮아요. 길게 네, 얘기하니까. 제가 이걸 찾아볼게요. 제가. 아니, 그걸 저는- 찾고 계시고 그게 맞는 저는 말씀. 내용에 대해서 그 개혁이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이 양반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못 참겠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꽤 논리적인 사람이라 가지고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머리와 입에 들어가면 언어가 다 개념이 바뀌어. 그러니까 기준이 이번에 없어진다. 보니까 새로운 기준을 창출하고 계십니다. 아니 기득권이라고 하는 게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여쭤볼게요. 네. 지금 대한민국 최대의 기득권 집단이 어디 갔습니까? 지금 이 시점. 아니 그거야 당연히 저 경제 권력 그다음에 검찰 권력 저는 검사들 같습니다. 그다음에 검사 뭐 지금 이 순간. 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니까 경제 권력이 늘 최고 기득권이었죠. 근데 지금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최대 기득권이 검사들 같아요. 네. 제가 최민희 의원님한테 이 사진 보내드렸는데 이거 좀 보내주세요. 이거예요. 이 저쪽에다. 사진 나왔어요. 네, 나왔네요. 네, 나왔어요. 나왔어. 이 저 사진 사진이요. 정말 저게 아니, 뭡니까? 저기 이게 아니 대통령실은 뭐 하냐 얘네들은 도대체. 정말 그 저한장의 사진이 모든 걸 모든 걸 말해주는데 알려준다. 나 정말. 우리가 저 유사한 사진의 추억이 있습니다. 박근혜 째려보는 거. 아니 근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걸 라이브로 했는데 라이브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래. 미리 찍어서 그거 내보내면 되는 거거든. 왜 저렇게 저기 한 10명 정도 되는 수석은 거기다 앉혀놓고 저기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거기다가 말도 안 되는 언어를 갖다가 써가면서 제가 못 견뎌 했던 게 기득권. 네. 그다음에 개혁이라는 말을 아니 모든 계약을 어떻게 저렇게 개혁이라는 말로 쓰나. 난 정말 너무 그러니까 모욕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날 9분 동안 원고를 읽고 그냥 가신 거예요. 네. 그리고 뒷문으로 계속 다니신 거예요. 말하자면.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저기 앉아 있는 저분들 있잖아요. 저렇게 그분들하고 인사도 안 하고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읽고 그냥 혼자 들어갔대요. 그래요. 왜 그러냐고 싸웠나 그분들하고? 무슨 기분 나쁜 게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배경 내지 사물인가요? 뭔가 그럼 저기 왜 앉혀놨죠? 그냥 솔직히 말해가지고. 배경. 뭐하러 앉혀? 이 한 장의 사진. 근데 웃기잖아요. 저렇게 해놓으면 더 웃기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저 사진은 이런 느낌을 줘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절대 권력이라는 느낌을 줘요. 대통령 절대 그래요? 나는 권력. 그거보다 예. 너무 혼자 좀 너무
아무도 안 온 그러니까 가까이 불렀는데, 범접할 수 없는 존엄 같은 느낌. 불렀는데 아무도 안 오고 그냥 혼자서 허공에다 대고 뭔가 외치는 느낌 같은 거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해야 되는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저렇게 하고 싶으면 그냥 좀 더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나게끔 내지는 사람들이 자기를 좀 이렇게 많이 지지하고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나게끔 오히려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왜 저렇게 하죠? 이거 저 임기응변이야. 처음에는 혼자서 하려고 그랬는데 네. 사진 혼자서 찍으려고 하면, 하다 보니 너무 허전해. 외로워 예. 보일 것 같아서 저렇게 한 거야. 그러면 보통은 보통은 옆에 옆에 서 배석하죠. 있습니다. 서거나. 옆에 서 예. 있습니다. 옆에 카메라의 정면에는 잡히지 않게 약간만 옆에 서 있다가 네네. 나중에는 전체가 이렇게 한번 그렇죠. 잡히는 예.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데 역시 탁현민이 없었어. 그래. 그러니까 아니 정말 저거는 탁현민 굳이 아니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탁현민뿐 아니라. 있어요. 아니 그리고 왜 뒷문으로 돌아다녀 자꾸.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사실은. 지금 대통령의 신년사 또한 저 신년사를 저렇게 준비해서 냈는데 저 정도인가? 그 수준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네. 구체적인 내용도 하나도 없고 희망을 줘야 되잖아요. 원래 신년이라고 네. 하면. 근데 희망도 없고 오히려 정말 기분만 더 나빠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거는 타겟이 확실합니다. 노동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귀족 노조를 때려잡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아니 바로 그래서 그런데 하나마나한 얘기를 했다라고 일부 정치권에서는 저기를 하던데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은 게 이 안에 숨어 있는 상당히 무서운 함의가 있거든요. 바로 그게 노동에서 노조를 때려잡겠다. 네, 노사 법치주의의 아니 이름으로. 12달을 때려잡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때려잡겠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는 연금 개혁이나 교육 개혁은 하되 이거는 이른바 입법 사안이니까 이거는 앞으로 1년 반 동안 국회하고는 얘기 못 하니까 이거 못 할 것이다. 딱 얘기하는 거고. 제일 한심했던 게 이거죠. 수출이 느리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수출은 늘었습니다. 무역 적자가 엄청나게 늘은 거는 아니 그리고 환율이 그렇게 높았는데 네. 그렇게 적자가 높다는 게 말이 돼요? 글쎄. 수출이라는 게 훨씬 유리했을 거 아니에요. 환율이 높으면. 그래서 저기 했는데 왜냐하면 수출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수출을 누리는 거는 자유와 그렇죠. 자유와 인권과 또 뭐 법치요. 법치 이거로 연대하겠다. 아니 그리고 이 양반은 거기만 빠지는 거 투성이 아니야. 머릿속에 러시아 빠지지 중국 빠지지. 그러니까 외국에서 보면 저 양반이 얼마나 선입견을 가지고 이 수출이나 이런 데 제대로 못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딱 보이니까 막 겁나더라고 이 저는 양반이. 막 그런 느낌이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그 한번 대통령 신년사 우리 써서 레포트 내보자 할 때 한 C 정도 받는 학생이 쓴. 아니 그리고 저는 걱정되는 게 자꾸 중국을 그렇게 왜 자극할 필요가 글쎄 있을까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원래 교역해서 제일 1등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근데 작년 2월 달에 바뀌었어요. 이번에 그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제일 많아진 데가 중국이래요. 중국이죠. 95% 이상 감소됐대잖아요. 그러니까 왜 도대체 그래야 된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무엇을 얻었을까? 아니 무엇을 얻는 하고 거는 싶은 게 뭘까? 지금 그냥 아니, 자유, 그건 인권, 미국의, 법치 아니 연대. 그거는 미국의 아니 그러면서 인권을 더 후지게 만들어 놓고 무슨 인권이 미국의 있어요? 우리가? 블록에 딱 네. 저기 하다 보니까 중국을 지금 아니 그래놓고 따로 시키는 미국한테 거죠. 뭐 받은 게 뭐 하나라도 있어요? 일본한테 뭐 잘해주고 그렇게 굴욕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뭐 받는다고 하나도 생각할 한 게 걸? 없어요? 핵으로 지금 덮어주고 있다고 지금 생각할 걸요. 아니 그 핵은 원래 핵은 원래 아니 그래도 미국이 이 정권을 공고하게 지켜준다. 어떤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건 정말 우스갯소리입니다. 북한이 핵으로 위협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걱정할 게 없대요. 우리나라도 윤핵관들이 있대요. 핵.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메시지가 확실했던 건 하나입니다. 노동개혁 하나인데요. 그게 노동자 때려잡자로 들렸고요. 그리고 그 내용도 나온 게 사실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뭐 이렇게 추상적인 말이거나 뭐 이런 거에 사회적 합의하겠다는데 노동개혁을 직무 중심으로 바꾸고 성과급 중심으로 바꾸고 등등 지난번에 권유받은 안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뼈 있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직무 성과급 중심이면 대통령 월급 토해내라. 성과가 뭐 있냐 이렇게 한 방 날렸습니다. 게다가 훌륭하다. 그 소위 노사 법치주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법이라도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별 뼈대 없고 하나만한 얘기를 한 신년사였고 형식도 엉망이었고 저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걸 그렇지만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그 안에 있었다. 네, 위험 요소는 컸다. 근데 저는 아까 초창기에 이제 화면에 보여줬던 그 신년 인사를 듣고 메시지를 듣고 여론조사한 거 연결했었잖아요. 네,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60대 이하의 60%? 가까이. 예. 그분들이 사실은 이게 좀 잘못됐다고 지금 정확하게 응답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들이 주장하고 아무리 그게 맞다고 뭐 법치나 뭐 개혁이니 예쁜 이름을 가지고 포장을 해도 결과론적으로는 국민들이 다 알아듣는구나. 이게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를 하는구나.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저게 시대 역행이고 그 50대 이하 60% 이상이 반대. 저 60대 미만 60% 이상이 반대 이런 얘기거든요. 50대 이하 60%. 예.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60대 이상은 사실 노동시간 연장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적어요. 그렇죠. 예, 50대 이하가 많아요. 이해관계가. 예, 그래서 저게 지금 과연 노동개혁이라는 게 제대로 되겠느냐. 저는 뭐 갈등만 불러 일으킬 것 난 같고요. 제발 좀 이 언어 도단, 어불성설 같은 단어 좀 쓰는 거 좀 안 듣고 싶어. 아니 그러니까 나는 계약을 한다는데 노동시간 연장을 한다는 계약을 하면서 계약이죠. 그러면서 그걸 개혁이라고 말을 하는구나. 근데 나는 연대라는 말 좀 안 듣고 싶어. 연대라는 건 원래 좋은 뜻을 가진 사람이 잘 안 힘을 되는 모으고. 일에 힘을 모아가지고 뭘 하는 게 연대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게 사실은 약자연대. 약자연대죠. 항상. 강자가 왜 연대를 합니까? 글쎄, 근데 그걸 갖다가 연대라는 표현을 하니까 막 그때마다 나는 그냥 막 소름 끼치고. 예, 막 근데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 어법을 이해하면 기준을 바꾸면 네. 됩니다. 내가 기업과 같이 간다고 생각하고 내가 기업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기득권은 노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얼마나 편파적인 건지를 몸소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정말 몰상식하고 기준이 국민이 아니라는 거죠. 하여튼 무지하고 예. 하여튼간에